당신이 평생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왔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늘 피곤하고 내 감정보다는 남의 기분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된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참고 또 참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우리 모두는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말이죠.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항상 배려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미 100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융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과 무의식적으로 숨겨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쓸 때 실제로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억압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억압된 어두운 면을 융은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표현하지 않고 꾹 참고 웃으며 괜찮다고 말한다면 그 화는 어디로 갈까요? 그냥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그 감정은 마음 깊은 곳에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로, 또 어떤 사람은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신이 아닌 가면을 쓰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정성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아무리 착하게 행동해도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융의 답은 놀랍도록 간단하면서도 혁신적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란 자신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화, 질투, 욕심, 이기심 같은 감정들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입니다. 개성화란 자신의 전체를 통합하여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그것이 나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착한 사람이 되라고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의식하지 못할 때 그 그림자는 우리를 조종합니다. 반대로 그림자를 의식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융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왜 착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신이 되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지쳐 있다면 이 영상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부터 착한 아이가 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으며 자라납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떼를 쓰거나
화를 낼 때 나쁜 아이라고 하시고 순종적이고 말을 잘 들을 때 착한 아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학생이 모범생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착함이 좋은 것이고 화나 짜증 같은 감정은 나쁜 것이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도 여전히 이런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면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면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아서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고방식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빛과 어둠 선과 악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존재하는 복잡한 체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쪽 면만을 추구하고 다른 쪽을 억압하려고 할 때 정신적 불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항상 착하게만 행동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화나 불만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폭발하거나 우울증이나 신체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더 혹독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억압한 어두운 면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현상입니다. 융은 이런 현상을 설명하면서 그림자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자신의 측면들, 즉,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특성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 안에는 우리가 억압한 생명력과 창조성, 그리고 진정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조화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에서 자란 우리는 더욱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항상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며 살아가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삶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많은 중년 한국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번아웃입니다.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지치고 허무할까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되었을까요? 이는 바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억압하고 사회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융의 심리학은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대신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고 통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화도 질투도 욕심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무작정 자신의 어두운 면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그 화를 억압하지 말고 왜 화가 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고 적절한 방식으로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행동해도 그것이 억지스럽다면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게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고 진정성 있게 행동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고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은 화를 낼 때도 건전하게 화를 내고 기뻐할 때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윤기 말한 개성화 과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회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특성이 사실은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가면을 쓰고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욕구를 알고 그것을 건전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이 되어서야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을 위한 삶은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윤근 중년기를 인생의 정오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사회적 성취와 적응에 집중되었다면 후반부는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화가 난다고 인정하고 질투가 날 때 질투가 난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나쁘다고 판단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그림자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특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특성이 나에게도 있는지 솔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한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건전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가능합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인정하며 건전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한다면 분명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융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 때로는 이기적이고 화를 내는 나 질투와 욕심이 있는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수용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착한 사람은 항상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완벽주의는 우리를 더욱 경직되게 만들고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를 방해합니다. 윤근 완벽함보다는 완전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완벽함은 결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완전함은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통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며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통합할 때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는 또 다른 문제는 감정 억압입니다. 특히 화나 분노 같은 감정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서 어릴 때부터 억압하도록 교육받습니다. 하지만 화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경계를 침범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문제는 화 자체가 아니라 화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화를 무조건 억압하거나 무작정 폭발시키는 것 모두 건강하지 않습니다. 윤기 제시한 방법은 화의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했는지 깊이 탐색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를 건전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때 화를 억압하며 착하게 웃으면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화를 참지 못하고 상세게 소리를 지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고 침착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건전한 방법입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화가 났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감정을 억압해 왔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마비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감정인식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자신을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 몇 번이라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내 몸의 어느 부분이 긴장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점차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과정은 자신의 투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투사란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이기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의 공격성을 억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공격성에도 극도로 불편해합니다.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특성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런 특성들은 종종 우리 자신의 억압된 그림자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유독 불편하다면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런 특성이 나에게도 있는지 솔직하게 탐색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과정이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윤근 이를 개성화의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발견했다고 해서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기 수용의 과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도 더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엄격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계가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해집니다. 사람들은 진정성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진정성은 더 깊은 신뢰와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자신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덜 민감해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이기적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알게 되면 더 건전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 선에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을 때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도움은 억지로 하는 도움보다 훨씬 의미 있고 효과적입니다. 융의 개성화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자기 셀프입니다.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전체 정신의 중심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는 주로 자애고의 관점에서 행동합니다. 자아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반면에 자기와 연결된 사람은 더 깊은 지혜와 직관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은 외부의 기대보다는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회적 기대와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선택이 결국은 더 의미 있고 진정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자기와의 연결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살다 보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 조용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이나 일기 쓰기 또는 단순히 산책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성찰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점차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이 정해준 기준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공의 기준도 행복의 기준도 남이 아닌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남의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자신의 기준을 찾으라고 하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도 성장의 과정입니다. 윤근 혼란과 무질서의 시기를 거쳐야만 새로운 질서가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혼자서만 겪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또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통해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혼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융은 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꿈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꿈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는 것도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꿈 해석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꿈에 나타나는 상징이나 감정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술이나 창작 활동도 자기 탐색에 도움이 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듣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면의 감정과 만나게 됩니다. 완벽한 작품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보세요. 자연과의 접촉도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인공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바다나 산 또는 가까운 공원에서라도 자연의 에너지를 느끼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평생 형성된 패턴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에게 관대하게 대하면서도 꾸준히 성장하려는 의지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의 심리학이 주는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은 인생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만 융은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사회적으로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중년기에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회적 성취나 타인의 인정에 집중할 수 있지만 중년 이후에는 더 본질적인 질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가?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깊은 내면과 만나야 합니다. 표면적인 역할이나 사회적 정체성을 넘어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이나 소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융은 모든 사람에게는 개성화라는 내재적 충동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씨앗이 나무로 자라려는 충동이 있듯이 인간에게도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충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압력이나 두려움 때문에 이런 충동을 억압하고 살아갑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도 종종 이런 개성화 충동을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신의 독특함을 포기하고 평균적이고 무난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개성화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는 용기 때로는 이해받지 못할 수 있는 용기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이런 용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점차 길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성화가 이기주의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실현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과 관점을 통해 세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착한 사람이 된다면 세상은 오히려 단조롭고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다양성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개성을 실현할 때 더 풍성하고 창조적인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융의 개성화 이론은 단지 개인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착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덕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실현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 단순히 사회적 기대에 순응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두려움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안전한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중요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작은 선택들부터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하고 싶지 않은 약속은 정중하게 거절해보거나 자신의 의견을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통해 우리는 점차 자신감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더 진정성 있는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더 큰 변화를 위한 용기를 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나 방식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성화는 매우 개인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각자의 속도와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성화는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실수를 하거나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모두 성장 과정의 일부입니다.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떤 나이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다는 희망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와 지속하는 의지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여행을 시작해 보세요. 이 여행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만큼 의미 있고 보람된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더 자유롭고 행복한 자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모험은 없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개념 중 하나는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원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배우들이 무대에서 쓰던 가면을 의미하는 말로, 윤근 이를 우리가 사회적 상황에서 보여주는 외적 인격을 지칭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페르소나, 가족 앞에서의 페르소나, 친구들과 함께할 때의 페르소나가 각각 다릅니다. 페르소나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페르소나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구분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특히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착한 페르소나에 과도하게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그런 사람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페르소나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역할을 위한 가면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신은 그 가면 뒤에 있습니다. 페르소나에만 의존해서 살다 보면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배우가 연기를 하다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윤근 건전한 개성화를 위해서는 페르소나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페르소나를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전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페르소나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 문화는 사회적 역할과 체면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페르소나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직장인, 좋은 며느리 등의 역할에 완전히 동일시되어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기에 경험하는 위기의식도 종종 이런 페르소나의 한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역할에만 충실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런 역할들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를 앞두게 되면서 기존의 페르소나로는 더 이상 충족감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페르소나 너머에 있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윤근 이런 위기를 개성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기존의 정체성이 흔들려야만 새로운 정체성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혼자서 겪기는 쉽지 않습니다. 평생 의지해왔던 페르소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마치 옷을 벗고 나체로 세상에 나서는 것 같은 두려움을 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지지체계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과정을 안전하게 거쳐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역할로만 자신을 정의해 왔다면 이제는 다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활기를 느끼는가? 어떤 순간에 가장 자연스러운 나 자신이 되는가? 어떤 가치들이 내게 진정으로 중요한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페르소나 너머에 있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견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줍니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가면을 쓰고 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융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아니마 아니마와 아니무스 아니무스입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 측면을,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 측면을 의미합니다. 융은 모든 인간에게는 양성의 특성이 모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사회적 성역할 때문에 한쪽 면만을 발달시키고 다른 쪽은 억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남성은 이성적이고 강하고 독립적인 면을 발달시키도록 교육받습니다. 반면 감정적이고 부드럽고 직관적인 면은 억압하게 됩니다. 여성은 그 반대로 감정적이고 배려하는 면은 발달시키지만 이성적이고 주장하는 면은 억압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억압된 면들을 통합해야 합니다. 남성도 자신의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면을 받아들이고 여성도 자신의 이성적이고 주장하는 면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이런 통합을 통해서만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종종 성역할 고정관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항상 부드럽고 배려해야 하고 남성은 항상 강하고 책임감 있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면적인 모습으로는 진정한 자신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융의 심리학이 제시하는 방향은 성별에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면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여성도 때로는 단호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고 남성도 때로는 감정을 표현하고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균형을 통해 더 풍성하고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런 성역할의 경계가 많이 흐려졌지만 여전히 무의식적인 편견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신에게 가하는 제약들을 살펴보면 이런 편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개인적인 성향 때문인지 아니면 사회적 성역할 기대 때문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바로 이런 내재된 편견들을 의식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제약들을 인식하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더 자유롭고 창조적인 삶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개인을 넘어서는 더 큰 차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인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형 아르체타이프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머니 원형, 아버지, 원형 영웅, 원형 현자, 원형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원형들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때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원형은 양육과 보호에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과잉 보호나 통제의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원형들의 영향을 의식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도 종종 특정 원형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구원자 원형의 영향을 받으면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강박을 갖게 됩니다. 순교자 원형의 영향을 받으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숭고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원형에 지나치게 동일시되면 균형을 잃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건전한 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원형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원형의 긍정적 에너지는 활용하되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원형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항상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면 구원자 원형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패턴을 인식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구원자 역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의식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의식적 패턴에 따라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융의 심리학이 제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실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성공이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적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씨앗이 자신의 유전적 정보에 따라 특정한 나무로 자라나듯이 인간도 자신의 본질적 특성에 따라 독특한 개성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실현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실현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더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사회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유한 재능과 관점을 통해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실현은 일회적인 달성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하고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실현도 지속적인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새로운 도전과 과제가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중년기는 자기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융은 인생을 태양의 궤도에 비유하면서 중년기를 정골하고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상승하는 태양처럼 외적 성취와 사회적 적응에 집중되었다면 후반부는 하강하는 태양처럼 내적 의미와 영적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환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계속해서 젊은 시절의 가치관과 목표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인생의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과제와 의미가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단순한 성공이나 성취보다는 더 깊은 차원의 만족과 의미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년기의 위기는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입니다. 기존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중년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공허감이나 무력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왔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그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자신만의 개성을 실현하는 것,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성 실현이 반사회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개성을 실현한 사람은 사회에 더 건전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획일적인 착함이 아니라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동시성 싱크로니시티입니다. 동시성이란 외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의미적으로 연결된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우연히 그 답이 될 만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경우 등입니다. 융은 이런 동시성이 무의식과 의식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 사이에 의미 있는 연결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개성화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동시성적 경험이 자주 일어난다고 관찰했습니다. 마치 우주가 그 사람의 성장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험들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이 있는 여정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고통스러운 경험도 성장을 위한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동시성적 경험들을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책을 발견하게 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기회가 찾아오는 경험들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들을 알아차리고 그 의미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연을 동시성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특별히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경험들에는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융의 심리학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단순히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고유한 잠재력을 실현하고 세상에 독특한 기여를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착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오히려 삶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착하기만 하다면 세상은 다양성을 잃고 발전이 멈출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때 인류는 진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도덕이나 윤리를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윤기 말하는 것은 외부에서 강요된 도덕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윤리의식입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됩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진정한 윤리의식은 착한 사람이 되려는 억지스러운 노력보다 훨씬 강력하고 지속적입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기대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가치관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융의 개성화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결코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개성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건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할수록 다른 사람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는 종종 표면적이고 일방적인 관계에 머물게 됩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고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면 더 솔직하고 깊이 있는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처음에는 일부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착한 모습에만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변화된 당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만이 살아남게 되고 표면적인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관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게 되면
비슷한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관계들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제공할 것입니다. 융근 또한 개성화 과정에서 멘토나 가이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어려운 여정을 혼자서 감당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과정을 거쳐온 사람들의 지혜와 지지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꼭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의 선배나 영적 지도자 또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반자일 수도 있습니다. 책이나 예술 작품도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융 자신도 많은 문학 작품이나 신화 종교적 텍스트에서 개성화의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나 단테의 신곡 같은 작품들은 인간의 내적 여정을 깊이 있게 다룬 걸작들입니다. 현대에는 융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많은 책들과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 개성화의 과정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만의 여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조언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 개성화는 매우 개인적인 과정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나 시행착오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완벽한 계획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자신을 관찰하고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입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전체적인 성장 과정의 일부입니다. 융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어떤 상황에서든 성장과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너무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성화는 평생에 걸친 과정이며 어느 순간에 시작하든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개성화에 유리한 조건들을 많이 제공합니다. 과거보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이 훨씬 넓어졌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이나 자기개발에 대한 정보와 자료들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대 사회는 새로운 도전들도 제시합니다. 무한한 선택의 자유는 때로는 혼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판단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는 진정한 자신을 찾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의 개성화는 이런 현대적 조건들을 지혜롭게 활용하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성찰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점차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집니다. 자연과의 접촉도 개성화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리듬과 균형을 가르쳐 줍니다. 도시의 인공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내면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창작 활동도 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의식의 내용들과 만나게 됩니다. 완벽한 작품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단순히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보세요. 꿈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보았습니다. 꿈의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의식적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자기 관찰입니다. 매 순간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자신의 패턴을 발견하고 무의식적인 반응들을 의식화할 수 있습니다. 개성화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윤근 이를 필요한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변화의 고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면 성장도 멈춰버립니다. 대신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주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은 종종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억압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을 너무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개성화는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면서 자신에게 친절하고 인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약함의 표시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잘 아는 지혜의 표현입니다. 융의 개성화 이론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비전은 진정한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훨씬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들이 모여서 더 건전하고 창조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획일적인 착함이 아니라 다양하고 진정성 있는 선함들이 공존하는 사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꿈꾸었던 미래의 모습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포기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 필요가 없는 자유, 진정한 자신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여정은 평생에 걸친 모험입니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과정입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특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 되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여행을 시작해 보세요. 그 여행의 끝에는 당신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한 선물로 가득 찬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착한 사람들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건전한 방식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그런 사람입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착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고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그 여행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